오늘 사건의 피해자 에드리안 레이놀즈는 1988년 미국 텍사스주 킬고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를 출산할 당시 어머니 캐롤린은 아직 10대 소녀였습니다. 캐롤린은 미혼모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에드리안을 키웠습니다. 에드리안은 어린 시절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지만 자라면서 활발하고 특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성장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했지만 12살 때 맹장 파열을 심하게 겪으면서 학교 생활에 차질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싫어졌고 점차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에드리아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초를 피우고 파티를 벌이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에드리아는 몇 년 동안이나 격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학교도 그만두고 맙니다. 이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감당이 안 됐던 엄마 캐롤린은 에드리안이 16살이 되자 의붓아버지 토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토니 레이놀즈는 캐롤린이 어렸을 때 캐롤린의 엄마 베벌리와 만났고 몇 년의 결혼 생활 끝에 둘은 이혼했습니다. 토니는 친아버지라 믿을 만큼 캐롤린을 예뻐했기에 헤어진 후에도 캐롤린과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의붓딸이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에서 조안이라는 여성과 재혼하여 둘이 살고 있었고 아내와 상의 끝에 에드리안을 입양하기로 합니다. 조안은 다 큰 청소년을 입양한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고 있어서 결국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약물 치료를 위해 재활원에 들어갔다 나온 에드리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따라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토니 부부는 법적으로 에드리안을 입양했기에 이젠 에드리안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춘기 소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지 2달 만에 에드리안은 가족과 영영 작별하게 됩니다. 에드리안은 방황기를 끝냈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병대에 입대하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같은 GED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에드리안은 2004년 11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해주고 GED를 취득할 수 있는 블랙호크 컬리지 아웃리치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예쁜 얼굴과 활발한 성격으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에드리안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콜브로 에드리안처럼 활발하진 않았지만 차분하고 가끔 어른스러운 조언으로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를 언니처럼 따르거나 고민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라는 에드리안과 다른 느낌으로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드리안을 만나기 직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양성애자였기에 예쁜 외모의 에드리안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에드리안에게 먼저 다가갔고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사라에게 에드리안은 금방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됩니다. 사라에게는 코리 그레고리라는 절친도 있었습니다. 사실 코리는 사라의 이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연인이었지만 절친으로서 늘 같이 다녔습니다. 둘은 인센 클라운 포스라는 그룹의 팬이었는데 미국의 힙합 그룹으로 그들의 음악과 이미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음악은 대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며 무서운 가명과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이 그룹의 커플은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취미와 취향이 비슷한 이들은 사라가 새 남자에게 끌리면서 연인 관계는 끝났습니다. 사라는 코리에게 미련이 없었지만 코리는 여전히 사라를 좋아했고 친구의 모습으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에드리아는 금세 적응해 남자친구도 사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라와 코리, 에드리아는 이제 한 무리로 센터에서 항상 같이 다녔고 그들은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사라와 에드리안은 함께할 수 있는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에드리안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있었고
에드리안은 이성애자였기에 사라를 당연히 친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라에겐 아지트가 있었고 에드리안을 초대해 여기에서 같이 대마초를 피우고 약을 하며 그들만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에드리안이 아지트에 갔을 때 사라와 낯선 남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울려 같이 파티를 즐깁니다. 이날 에드리안은 남자 중 한 명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에드리안은 대마초와 마약, 파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이제는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골라가며 사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는 질투에 휩싸이고 에드리안의 사생활에 대해 충고합니다. 에드리안은 사라의 충고가 언짢았고 12월 초 둘은 언성까지 높이며 다툽니다. 한동안 에드리안은 센터에서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사라는 다른 여자친구까지 동원해 에드리안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에드리안에겐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을 제외하면 정작 친구는 사라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화해의 편지를 쓰며 손을 내밀었으나 사라는 철저히 에드리안을 무시하면서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에드리안이 사라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목을 그으라고 합니다. 자살하라는 사라의 말에 에드리안은 충격을 받으며 더 이상 사라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2005년 1월 초 에드리안은 센터에서 션 맥키트릿이라는 남자와 데이트했습니다. 사라는 에드리안과 절교했지만 눈과 귀는 에드리안을 쫓고 있었고 새로운 남자와 만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션은 사라가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자기의 남자를 뺏겼던 생각에 그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코리는 사라가 좋아하는 남자가 에드리안과 겹친다는 것을 알고 그간 옆에서 지켜왔던 사라를 또 뺏길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는 에드리안이 오래 잘 만나길 바라면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드리안도 사라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했기에 코리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월 중순 그 둘은 사라 몰래 만났습니다. 사라가 화난 이유를 도저히 몰랐던 에드리안이 코리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사라의 아지트에 왔던 낯선 남자들은 에드리안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라가 준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에드리안은 그날 파티에서 사라는 신경 쓰지 않았고 난잡하게 놀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며 에드리안이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드리안은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코리와 에드리안은 사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셋이 함께 어울렸던 날들의 대화보다 이날 하루 나눈 대화가 더 많았습니다. 셋이 어울릴 땐 사라가 리더였고 코리는 사라를 의식해서인지 에드리안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에드리안은 1월부터 체커스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후 5시부터 짧은 시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히 친해진 코리는 종종 에드리안이 일하는 동안 체커스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섬세한 코리에게 금세 빠져들었고 편지를 써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은 코리는 무슨 생각에선지 사라에게 보여주었고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에드리안이 영역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절친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그새 션의 새로운 연인이 되었지만 에드리언이 코리와 가까워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숨기지 않았고 센터 내 학생들도 곧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월 20일 사라는 일기장에도 에드리안에 대한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1월 21일 사라는 에드리안과 코리, 남자친구 션에 함께 점심 먹을 것을 제안했고 그들은 학교 근처 타코벨로 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에드리안의 부모는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에드리안은 보통 정오쯤 집에 돌아와 오후엔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5시가 되기 전 유니폼을 입고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니폼은 침대에 놓여 있었고 5시가 지나도 안 오자 걱정된 부모는 갖고 있는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앤이 사라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을 때
오늘 낮에 에드리안을 맥도날드에 내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곧장 떠났기 때문에 이후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체커스로 가서 확인했으나 에드리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2005년 1월 26일 아침, 부모는 경찰에게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의 딸 에드리안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체포된 이들은 딸의 절친이라 했던 사라와 코리, 그리고 네이션 고댓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란 건 금방 확인됐습니다. 사라와 코리는 분명 그녀를 맥도날드에 내려줬다고 했지만 맥도날드에서 에드리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코리에게 걱정된 가족이 무슨 일이냐며 그를 다그쳤지만 코리는 사라와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코리는 사라와 통화하면서 사라의 부모가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뒀다며 코리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1월 25일 밤 불안감에 떨던 코리는 결국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21일 낮에 타코벨 주차장에서 사라와 에드리안의 싸움이 시작됐고 끝내 사라와 힘을 합쳐 에드리안을 죽였으며 불태우고 절단해 유기했다고 고백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어머니는 코리를 안아주었고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그리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에드리안의 시신이 위치한 곳을 알렸습니다. 에드리안의 양쪽 팔과 머리는 블랙호크 주립공원의 한 맨홀 아래에서 비닐에 쌓인 채 있었습니다. 나머지 몸통은 멀지 않은 숲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코리의 자백은 사건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했으며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이었습니다. 1월 21일 사라의 제안으로 4명은 사라의 차를 타고 타코벨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운전했고 조수석엔 에드리안이, 뒷좌석엔 사라의 남자친구 션과 코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하고 내리기 전 사라는 에드리안에게 화해의 포옹을 하자는 듯 조수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에드리안은 기뻐서 사라를 향해 팔을 벌렸고 그 순간에 사라는 에드리안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팔을 흔들었습니다. 둘의 비명으로 순식간에 차 안은 소란해졌고 션이 둘을 말리며 사라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사라는 보기 싫다면 당장 꺼지라며 소리쳤습니다. 황당해서 그대로 차에서 내렸고 학교까지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차에서 내렸고 사라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에드리안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에드리안 역시 사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사라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그녀는 차에서 강목을 꺼내 에드리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에드리안을 다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고 나가려는 에드리안을 코리가 뒤에서 잡았습니다. 사라는 차에 있던 벨트를 잡아 끝내 에드리안의 목을 조이고 말았습니다. 점차 에드리안의 발버둥이 잦아들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사라는 거센 숨을 몰아쉬다 눈물이 났습니다. 코리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사라는 결심한 듯 코리에게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며 자기 할아버지 농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코리는 조수석에, 에드리안은 뒷좌석 바닥에 눕힌 채 타코벨 주차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라는 농장에 가기 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고 파란색 방수포와 빨간색 가스통, 휘발유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로 50분 가까이 달려 농장에 도착했고 시신을 꺼내 휘발유를 부어 에드리안의 몸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번 시도해도 결국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시신을 앞에 두고 사라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는 코리에게 에드리안의 시체를 절단하자는 말을 합니다. 사라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는 콜이었지만 차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사라는 머리를 굴린 끝에 다른 친구 네이션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들과 같은 인센의 열렬한 팬이었고 평소 동물 학대를 즐기며 살인과 시신에 집착하는 섬뜩한 친구였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연락해 불탄 시신은 농장에 그대로 두고 네이션을 만나러 갔습니다. 22일 하루는 안부를 물으며 같이 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23일 오후에 원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아직도 동물 해부를 즐기는지 인간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떻겠냐며 떠봅니다. 네이션은 거들먹거리며 아주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때다 싶어 사실을 얘기합니다. 네이션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하실에서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톱을 들고 와 셋은 같이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네이션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머리와 양쪽 팔을 몸통에서 분리하라 시켰고 네이션은 그녀의 주문대로 따릅니다. 큰 몸통은 농장 근처 숲에 유기했고 머리와 양쪽 팔은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주립공원의 맨홀에 유기합니다. 오랜 시간 허기졌던 셋은 맥도날드로 가서 배를 채우고 긴 하루가 끝나가자 사라는 네이션과 코리를 각자의 집 앞에 내려줬습니다. 코리의 자백으로 사라와 네이션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네이션의 집에서 에드리안의 피 묻은 톱을 발견했고 네이션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코리와 함께 자신을 데리러 왔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사라의 목을 조른 것은 코리이며 그의 위협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낮에 타코벨엔 목격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주차장에서 여자 둘이 몸싸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로 밀어넣는 모습까지 봤으나 이후엔 차 안의 습기로 내부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대부분 10대의 다툼이거나 장난 같은 것이라 여겼고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사라의 일기장에 적힌 에드리안에 대한 분노를 증거로 제출했고 네이션과 남자친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그날 에드리안과 싸운 사람은 코리가 아닌 사라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사라는 무너졌고 2006년 사라는 살인과 은폐 혐의로 5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리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이션은 에드리안의 시체를 절단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아직 소년법을 적용받을 나이였기에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11월에 소년원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년이 지난 후 2012년 인디애나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